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해 조사한 데 이어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역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도 오늘 브리핑을 열고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검찰 수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참 총장, 피의자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렀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박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서 8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총장은 어제 검찰이 조사를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달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총장의 앞서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차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 전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죠.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고령 제1호도 박 전 총장 명의로 포고됐습니다. 다만 박 전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서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은 박 전 총장을 불러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누구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았는지 또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 전 총장은 지금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과 개혁신당으로부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이 사건의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다음 조사에서는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검찰이 어제 새벽에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는데 관련해서 오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쯤 자진 출석을 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 과정에서 역할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등을 캐물었는데요. 1차 조사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차 조사에서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회 계엄군 투입과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진입과 자료 확보 등을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도 계속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진술이죠. 비상계엄 일주일 전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정밀 타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지시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2차례 조사에서 진술 거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긴급 체포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기 위해 오늘 오전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오늘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엄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바꾼 점 등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김 전 장관이랑 박 전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군 고위 장성들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찰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이상현 육군 특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등 군 고위 장성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정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이 됐고요. 이 단장은 국회에 투입된 2개 대대 가운데 하나인 제1공수여단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에 신병부터 확보한 이유인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토대로 내란죄 등 잔여 수사에 물꼬를 틀 방침인 만큼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이제 검찰 수사에
그 방향이 점점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다음 검찰의 수사 타겟은 누가 될까요? 네, 검찰의 수사 방향은 점차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점점 좁혀가는 형국인데요. 어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이제 브리핑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음 수사 타깃은 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충암고 또 육군사관학교 후배인데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한남동 공간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충암파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입니다. 계엄이 이어졌다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김 전 장관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제 수사기관들은 실제 계엄령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경우에는 한번 그 긴급 현안 질의 이후에 사의를 표명하긴 했는데 윤 대통령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현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점 저희가 좀 호칭을 좀 혼용해서 쓴 점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는 경찰 수사 상황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 지금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했죠?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건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공간 그리고 홍은동 자택 등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모두 18점을 압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검찰도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제 경찰이 확보한 전화기가 계엄 당시 사용됐던 것인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은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서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휴대전화와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 전체도 확보해서 분석에 나섰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안보수사단 120여 명으로 비상계엄 관련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서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 인력 30여 명을 추가 투입해서 150여 명 규모로 수사단을 확대해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점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10시쯤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브리핑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네,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1시간 전쯤이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공간,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선관위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선관위 피해 상황,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사하겠다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이 어제 수사 의지를 밝힌 뒤에 오늘은 경찰이 수사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수사 질문도 있었는데요.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단은 지금까지 모두 11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 조사 진행 예정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 상황에서 조 청장의 구체적 지휘 권한은 경찰에 없다, 국수본에 없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일체 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출국금지 이야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출국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또 포고령에 대한 위법 여부도 법리 검토팀을 꾸려서 분석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위법 여부 결론이 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먼저 수사 의지를 밝혔고 경찰이 뒤이어서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공수처도 뛰어드는 모습인데 지금 이 수사 주도권을 둔 경쟁 일단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2021년 문재인 정부 때죠. 검찰과 경찰이 예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복 수사 문제는 계속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관련자가 가장 많은 기관이 경찰과 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와 중앙선관위 통제에 협조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을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이른바 셀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계엄 전 과정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수사의 당위성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백종규 기자 앞서 짚어준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서 이제 내란죄는 경찰에 직접 수사 권한이 있다. 이게 경찰 입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언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주도할 경우에 자칫 불공정 수사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또 현행법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이 될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은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공수처까지 나섰거든요. 수사 주체 놓고 갈등이 지금 계속되겠죠? 네, 두 수사기관의 합동 수사가 불발되면서 검경 모두 수사 인원을 보강하며 세분리게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 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경쟁적으로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경찰은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네, 근데 공수처도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 검찰과 경찰에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이첩하는 경우에 검경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통상의 경우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만큼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이제 나오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공수처 요구에 즉각 수용 대신에 법리 검토 이후에 입장을 알리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우 본부장 브리핑에서도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검찰도 공수처의 관련 요구에 대해서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에 이어서 공수처까지 수사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면서 내란죄 수사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조금 전 공수처도 이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브리핑을 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국수본 비상계엄 사건은 이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공식 답변이 없다. 국수본이 비상계엄 사건 이첩 거부에 대해서 공식 답변은 없었다. 그리고 검찰과는 오늘 중에 이 사건 이첩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이첩 요구를 거부할 때 처벌 조항은 없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밝혔고요. 사실상 이제 공수처 인력 전원이 비상계엄 수사에 이제 투입되는 거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인력 우려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인력이 적어요. 검찰과 경찰에 비해 적다 보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장성급 장교 범죄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내란죄도 수사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